안녕하세요. 번지풀강 73강 진행하겠습니다. 외부의 날씨가 엄청 찌는 듯이 무더워서 지금 밖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망하시는 분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지 마시고 몸 관리 잘 하시면서 건강하게 공부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불교 그 8대 종파라고 하는데 그 8대 종파 중에서 이제는 선종이야말로 중국인들의 그 언어 문자와 사유 구조에 가장 적합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선종은 중국의 노장 사상과 인도의 불교가 결합된 형태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것도 그게 크게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선종이 달마대사가 와서 이제 불교를 전수를 해서 선종이라는 게 성립이 돼서 교종들을 두르고 불교 공부에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세력을 동아시아에 떨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대종고 때 와가지고 이제는 원래 이분이 선종에도 여러 가지 종파가 5가 7종으로 해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는 임재종 양기파계열에서 몸을 담으면서 원래는 조동종에 있었다가 적을 옮기게 됐는데 옮기면서 기존의 조동종 계열의 묵조선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별로 그렇게 효과적인 수행법이 아닌 것 같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신이 독창적인 수행 체계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요즘 화두가나선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분이 만든 이 화두가나선법 수행체계가 임재종이 더 다른 종파들의 세력을 누르면서 더 융성하게 되니까 이 수행법이 선종의 또 불교의 핵심적인 수행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두가나선이라는 건 뭐 이미 그동안 공부한 게 이 내용이니까 뭐 굳이 뭐 특별하게 설명할 게 더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뭔 조사들이라든가 또는 옛 이야기들 중 이야기죠.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화라고 하는 건 어떤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 뭐 이런 것을 탐구를 하면서 의심을 해 들어가는 걸 통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집중하는 거죠. 의심을 통한 집중이다라고 하는, 의심에 의심을 더해 나가면서 어떤 의식을 집중한다는 거죠. 의식을 집중. 그래, 의식 집중이네. 의식 집중이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정신 집중하는 거죠. 정신 집중하는 거.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뭐 꼭 화두를 안 들더라도 뭐 여러분 어떻게 컴퓨터 게임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게임에 미쳐가지고 컴퓨터 게임만
이렇게 그 정신이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은 그 컴퓨터 게임에 집중돼 있는 거죠. 그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앉으나 서나 누워 있으나 바둑판만 떠오르잖아요. 당구 치는 사람들은 당구 하고,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해? 자기가 이제 평소에 마음에 담아뒀던 뭐 옷이라든가 백이라든가 이거 이런 게 있으면 항상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소유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집중인데, 이 그러니까 이게 유상산매라고 보는 거죠. 어떤 상이 있는 거죠. 이 상이 일종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떤 이야기에 대한 집중을 하는 건데, 그 집중 이야기를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 구조 자체가 일종의 그 어떤 그 불법에 대한 이치를 감춰놔 가지고 그 의심하게끔 만든다. 이제는 그러면 돌을 닦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얘기 안에 어떠한 이치가 숨겨져 있는가에 대해서 근데 의식을 집중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풀어가는 그 답이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의심을 계속 더해 나가면서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해결해 보려는,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그런 내용, 이야기, 스토리에 집중이 되는. 그렇게 하다가 그 의식에 그렇게 그게 바로 의식 집중, 정신 집중은 일종의 의식의 에너지가 축적되는 거예요. 축적. 쌓여 나가는 거죠. 의식의 에너지가 그냥 계속 축적된다. 그러면 계속 축적이 되면은 그 의문을 계속 축적되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변증법에서 서양권에서 나온 논리 체계를 보면은 이런 형식 논리 말고 변증 논리라는 게 있어. 변증 논리. 변증 논리에 따르면은 양적으로 축적이 되다 보면은 양적 축적으로 질적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의식이 질적으로 전환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계속 의심의 에너지가 쌓이면 이 쌓이는 것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의식이 순간적으로 이게 깨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붕괴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의식으로 상전이, 이거는 질적 전환을 보통 우리가 상전이가 일어난다. 마치 그 우리가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여러 가지 상 자체가 변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고체에서 기체로 변해버리는, 이런 걸 이제는 우리가 단전호흡하는 이런 그 선도 수행에 있어서는 이런 걸 연정화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이라고 하는 요소가, 고체적인 요소가 기체적인 요소로 질적 전환으로 상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상전이가 일어나면서 의식이 깨지면서 그때 공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이제 체험을 하게 되네. 공이라고 이 공이라고 하는 거를 그때 이제는 이 의식이 깨지면서 그 의식의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한 곳으로 그냥 집중되면서 몰려가는데 그러면서 뻥 뚫리듯이 뻥 뚫리면서 간다. 그러면 그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깨지면서. 네, 그러면은 이제는 그때 이제 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하나의 의식으로 집중한 거잖아요. 하나의 의식으로 계속 축적을 해왔으니까 요 하나의 의식이 깨지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깨져.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깨져. 그러면서 질적 전환이 일어나는데,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의식의 상태에서 공의 상태로 변한다는 거죠. 의식 상태가 깨지면서
공으로 상전이 한다고 하는, 상전이 자체가 의식 상태에서 공 상태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공 상태로 전환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은 그 의식 상태가 집중이 되면은 그 이 공 상태로 전환이 일어나는 어떤 계기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은 이제는 화두들을 계속 들고 있다 보면은 어떤 작은 자극에도 순간적으로 그 의식이 만약 이빠이까지 이제는 꽉 차면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깨지는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 체험들을 기술해놓은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야신경에 보면은 색수상행식인데, 색수상행 색수 이게 상행식 우리가 온이 일체 개공한다 그런 말을 있잖아요. 반야신경에 온 일체 개공한다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이 온이거든요. 그 온 일체가 공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맨 끝이 뭐야? 식이잖아, 식. 그러니까 색에서 시작해가지고 화두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의식으로 완전히 그 집중이 돼가지고 모든 게 다 의식이 돼버려. 그래서 여기서 일체 개공, 공이 열리는 거야. 꽝. 온 일체 개공 현상. 그래서 이 공으로 여러분들이 귀입이 일어난다네. 공으로 귀입. 자, 그래서 이게 반야신경이 이 내용을 다룬 거다 이런 건데, 반야신경에서 온 일체 개공한다는 건 색수상행식, 요 식이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을 집중하다 보면은 이 색수상행식에서 최종적으로 그 식이 다 식으로 전환이 되는데, 모든 게 그 식마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이 된다는 거죠. 공. 그러니까 그 공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이 열린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색적 시공이다. 이게 바로 색적 시공이다. 그러니까 이게 반야신경에 이미 이런 거는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 의식을 어떻게 하면 집중시키느냐가 모든 수행의 요체는 의식 집중이에요. 어떻게 집중을 시키느냐가 수행의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은 윤걸 집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 집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집중하는 게 있는데, 집중이 되면은 깨져. 양적인 축적이 돼가지고 질적인 전환이 일어나면서 의식이 깨지면은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데, 그게 공 상태야. 그러니까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건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라는 것 자체도 없는 거예요. 쉼도 없어 여기에는. 그럼 깨지면은 뭐가 드러나냐면은 여러분이 의식, 그렇죠? 이 의식이 마음인데, 이 여러분의 마음이 본래성을 갖다 가리고 있었는데, 이 의식이 깨져버렸으니까 원래 투리아라고 해가지고 그 백그라운드 배경에서 항상 푸른 하늘로 존재하는 그 본래의 그 진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 드러난다는 거야. 이 공이 딱 열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문이 열리는 거다, 그런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그 여러분의 의식이 이걸 가리고 있었다, 그런 걸 베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베일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색도 베일 역할을 하고 식도 베일 역할. 그러니까 5개의 껍질을 열고 들어가면은 마지막 껍질, 마지막 베일, 장막이죠. 장막을 열면은, 장막을 찢어버리면은 백그라운드에서 항상 존재하고 있는 투리아, 투명한 의식, 투명하고 깨끗한 의식이 확 순수 의식이
여러분들한테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쏟아져 들어올 때 그것이 빛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광명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그겁니다. 그래서 정광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정광명이 쏟아져 들어온다. 이거는 이 정광명이라는 깨끗하면서 밝은, 깨끗함과 밝음의 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 깨끗하면서 밝은 광명이 정광명, 광이 빛이잖아요. 깨끗한 빛인데 그거 깨끗한 빛이 깨끗하기만 한 빛이 아니라 밝은, 아주 밝은, 한없이 밝은 그걸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 근데 이 명은 지금 태양과 달이 하나가 돼 있는, 보통은 이 이원성의 빛인데 이건 이론성이 된 빛이야. 태양과 달이 하나가 된. 그게 투리아의 빛이야. 순수의식의 빛이란 말. 그때 이론성의 그 빛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열된 빛이 아니라, 음양으로 나눠진 빛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깨달음의 체험이 일어나는 게 그게 이제 이걸 이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견성성불을 한다.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견성성불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핵심은 뭐예요? 정신 집중을 하고 윤걸 집중하고 모든 걸 집중시키는, 그러니까 요가책에서는 나라나, 집중이 제일 중요한데 집중을 어떻게 하면 집중을 잘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 집중을 잘할 수 있냐? 무조건 앉아가지고 묵조해서 이렇게 관조한다고 해서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화두를 통해서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두, 어떤 특정한 하나의 색으로 모든 색을 다 제압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생각으로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둑 두는 사람은 바둑판만 보이고 그 사람은 그게 그 하나의 그 의식으로 그게 집중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든지 좋아요. 하지만은 바로 이 공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되는 의식을 가지고 집중하면은 공 상태로 들어간다. 이 방향성이 이렇게 이쪽 방향, 공을 열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이 이제 화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를 가지고 하면은 정진 집중이 일어나고 화두를 통해서 공이라고 하는 문이 열리면서 그게 그 쌓였던, 그러면 그 에너지가 그럼 다 어디로 가다, 에너지. 근데 의식의 에너지로 뭘 만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새로운 부처의 세계의 진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에너지를 쌓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의식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가지고 축적을 해 가지고 그것이 질적 변환을 일으키기 위한 축적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성격이. 두 번째는 이 공이 열렸어. 문이 열리면은 열리면서 그 공성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그 정광명이 들어오면서 정광명이 그 유도를 하게 되는데, 뭘 유도를 시키냐면은 여러분을 부처와 보살로 만드는 유도작용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처가 되려면 부처의 몸을 형성을 해야 된단 말이야, 새롭게. 그러니까 보신불의 몸을 형성할 진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태껏 쌓아왔던 의식의 에너지가 또 그 진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정신 집중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견성성불을 이렇게, 그래서 이 성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왜냐면 요때 성불할 때 일단 법신불을 자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신화가 되려면 보신화는 물질적인 형태를 구성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의식의 에너지가 여태 색수상행식으로 해서 마음으로 집중이 됐잖아요. 의식으로. 이게 다시 거꾸로 나가면서 식행상수색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생들은 자기가 색수상행식으로 의식으로 집중시키는 거고, 부처가 되는 과정은 부처의 의식으로 이걸 식을 바꾼 뒤에 공상태에 들어가서 식을 부처의 의식으로 바꿔줘. 정광병의 그 빛을 받아서. 그래서 식행상수색 하면 요때 이제 보신불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이제는 이게 그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지금 화두 가지고 하는 거죠. 화두를 가지고 이걸 하는 거를 대종고라는 사람이 개발을 한 거니까 수행법을.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굉장히 그 천재적인 엄청난 천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두가 한 1700개 정도 되는데, 누구나가 1700개가 다 누구나에게 맞는 게 아니고 각 사람마다 맞는 화두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700개 화두가 있는데 그걸 공안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의식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바둑 두는 사람은 바둑판만 생각하고, 장기 두는 사람 장기, 뭐 당구 치는 사람은 당구만 생각하듯이, 그거는 깨달음의 길을 여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가져올 수 있는 공안이, 그 화두가 있다. 그렇게 인정돼 있는 불교, 그 선불교 계통에서 이런 화두가나선을 하시는 분들이 그 자기네들이 그 모여가지고 모이든 안 모이든 간에 뭐 이렇게 암암리에 그 공식화된 그 화두가 1700개가 있는데, 이걸 공안이라고 하고, 이 공안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화두를 하나 골라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는 요공안으로 했고, 근데 요공안으로 했는데 깨우치질 못했어. 또 요공안으로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한테 맞는 화두가 있다는 거예요. 또 꼭 1700개 화두에만 꼭 있을 필요도 없어,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1700개 화두 공안으로 그냥 인정이 돼 있을 뿐이지, 꼭 화두라는 게 꼭 뭐 1700개 중에 없어도 뭐든지 다 화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겠죠? 나는 왜 인생을 살아가나, 뭐 이런 것도 뭐 화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각자의 화두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인생 화두라는 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인생 화두가 깨달음의 화두야. 그것도 사실 따져보면. 자, 그러니까 화두에 집착할 건 아니지만은, 선불교 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이제 공안이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이게 1700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화두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의심을 일으켜서 이렇게 깨는 방법, 이런 거를 우리가 도노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의식 상태가 깨지면서 공상태로 전환할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갑작스럽게 의식이 축적이 돼서 갑자기 팍 깨져. 그러니까 질적 전환이 일어나. 마치 고체에서 기체로 확 바뀌듯이 확 바뀌는 현상이 일어날 때, 이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우주의 대법성을, 정광명의 빛을 들어오면서 완전한 그 우주를 이제 체화되는 자기 의식 안에서 자기 그 안에서 그 의식 안에서 그 체화가 돼서 그 의식으로 새로운 그 부처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자기가 이제는 탁 들어갈 때, 그걸 이제는 도노견성이다 그러는 겁니다. 도노견성했다. 그러니까 도노라는 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었냐면은, 그런데 여기 화두라고 하는 것이 아무거나 화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게임이나 장기를 두고, 게임이나 바둑을 두거나 뭐 당구 등도 정신 집중에 좋다는 거예요. 포카 치는 것도 정신 집중하는 거잖아요. 정신 집중에 좋지만은 정신 집중하는 거지만은, 그 정신 집중은 뭐야? 그 정신 집중은 견성하게 하는 정신 집중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는 화두 대상은 아니다. 화두 대상은 아니다. 이때는 화두라고 할 수는 없고 대상이라고 보죠.
이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게임에 몰두해 있거나 당구 바둑 좋아하는 사람 바둑에 몰두해 있거나 당구에 몰두해 있을 땐 요런 걸 유상산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그 대상체에 집중돼 있는 거를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게임만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유상산매라고 하는 거다. 근데 그 견성하는 그 대상, 그러니까 이게 유상산매인데 어떤 상을 가져가는 산매인데, 유상산매 작용은 뭐든지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견성하게 하는, 그렇죠? 견성하게 하는 대상의 역할은 안 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열쇠 역할은 아니다. 견성하는 열쇠가 되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견성하는 열쇠가 되는 화두 같은 작용은 하질 못해. 게임이나 바둑이나 당구 같은 거는. 그렇죠? 그러면은 화두는 그게 되는데, 화두는 일종의 마치 미로나 수수께끼와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화두는 미로와 수수께끼와 같다 이렇게 보는데, 그 미로나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같다. 그러면 나오는 문을 나오는 문이 견성이야, 거기가. 그렇죠? 견성의 문이야. 그러니까 견성의 그러니까 문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문을 찾아가는 것 같아. 근데 요 견성의 문이 있어야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런 걸 화두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게임이나 바둑이나 이것도 게임도 꼭 그 견성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게임 자체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이나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이 가끔씩 깨우침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꼭 이렇게 화두가 아니래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공안으로서 인정받은 건 아니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제 공안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것들은 견성의 문이 설치가 돼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견성의 문이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이 화두나 미로 같은 수수께끼를 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푸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의식을 집중시키고, 의식의 집중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이 있어야지 그게 의식의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를 그 의심하고 화두를 계속 붙들고 의심을 축적하는 거를, 당연히 그 축적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을 지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라고 하는 것이 멈추고 축적한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계속 쌓아나간다는 개념이에요. 사실 그게 그 의식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보심화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축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견성의 문이 설정이 돼 있다, 이 화두가.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다, 그게입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내 조사가 자기 제자한테 화두를 하나 딱 줬어. 여기에 정전백수자 하면은 이거 뭐냐면은 대종고가 6개 1700개 공안 나중에 다 성립되기 전에 자기는 한 6개 정도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화두가. 그러니까 이 대종고라는 양반한테는 한 6개가 자기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정전백수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정전백수자 하면은 조주라는 그 조주하고 마조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인가? 왜 서쪽에서 왜 동쪽으로 왔나요? 이렇게 그 자기 제자나 어떤 손님이 물었다. 이야기지. 그랬더니 뭐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 얘기예요. 달마가 왜 동쪽으로 왔나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달마가 왜 동쪽으로 왔나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딱 들었을 때 아니 여기 오리의 문이 있다는 겁니까? 제가 이제 나오는 견성의 문이 여기에 있다, 감춰져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여기 오리의 문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항의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 조화 선생 도대체 여기에 무슨 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수께끼지 이 양반아. 근데 저는 뭐라 그러니까 미로라고 하고 수수께끼라는 거지, 문이 어디든 거 알려주면은 그게 수수께끼가 아니고 미로도 아니니까 의식을 집중도 할 수가 없고, 의식이 집중이 안 되면은 그 에너지를 나중에 써야 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로나 수수께끼를 만들어서 의식 에너지를 축적되게 만들고 그것을 또 활용을 해야 되는 거니,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니까 미로나 수수께끼 과정을 거쳐야 돼 반드시. 그런데 문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 문이 있어. 그 문을 열면은 뭐야, 연 사람은 그 의식의 에너지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축적이 됐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달마가 왜 동쪽으로 왔나요? 뜰 앞에 잣나무들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자,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조주가 이렇게 했습니다. 조주가 조주한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럼 개에게도 불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또 물었어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또 없다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한테는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한테는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다가 이것이 점차 이제는 어떻게 정착이 되냐면은 개에게도 불성이 있나요? 없다로 정착이 됩니다. 없다로. 자, 없다. 그래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나요? 없다. 그럼 이게 이제 화두라고 하는 건데, 이거 한번 그러면은 아니 그 석가모니께서 그 모든 그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반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 왜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뭐 열반경도 안 읽어보셨습니까? 조주스님은?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야? 아니 스님이 뭐 열반경도 안 읽어봤나? 맨날 성불하십시오 하는 거는 뭐야? 너한테 불성이 있으니까 그 불성을 깨우라는 얘긴데, 그렇죠? 그 불성을 발현시키면은 너도 부처다. 그러니까 사람이 곧 부처다. 그 다 늘상 배우는 얘긴데, 사람이고 중생이고 부처다. 그렇죠? 중생이고 부처다. 그런 얘기를 늘상 들어왔잖아. 그런데 중생에도 불성이 있듯이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중생이라는 범주에는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개나 고양이, 개미 뭐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들은 거의 다 불성의 범주에 다 들어가니까, 아니 불성이 아니라 이 그 중생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얘들도 다 불성이 있어야 되거든. 불성이 있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불성이 없다고 하니까 열반경도 안 읽어봤냐고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아, 조주 스님이 개에게 불성이 없는 거를 왜 조주 스님이 모르겠냐? 아니 개에게 불성이 있는 거를 왜 모르겠냐? 열반경에 다 써 있는데 왜 그 불성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냐? 없다고 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짱구를 굴려. 그렇죠? 그게 이제 화두가 돼. 그때 화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왜 조주스님께서는 왜 저렇게 이런 식으로 답을 했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화두가 되는 거지. 이렇게 화두가 되네. 그래서 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나요? 없다. 이 화두를 가지고 깨우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화두로 깨우친 수행자가 많다. 견성한 수행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뭐 내가 뭐 그쪽 그 동네의 소식까지야 뭐 제가 상세히 알겠습니까만은 뭐 자료들을 보면은
뭐 우리 한국에서도 뭐 나름대로 이름께나 있는 조사들 중에는 이 개에게도 불성, 구자무불성이라고 하는 그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요 화두 가지고 깨우친 수행 그 스님들 그 고덕 대덕이죠. 대덕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면 뭐 자료에 써 있으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동산수상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것이 부처가 나오는 것인가요?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부처가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는 모든 부처가 나오는 곳은 어디인가? 그러니까 부처가 나오는 군형이 있는데 부처로 출현하는 군형이 있단 말이에요. 부처가 출현하는 곳이 있는데 부처가 출현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운문조사, 여기 운문조사라는 분도 운문종을 창시하신 분이에요. 운문종의 개조인데 운문종의 개조인데 이 선사한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뭐 모든 부처가 모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부처가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운문조사가 운문문헌 요 조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렇게 답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얘기죠. 동산이 무리로 간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산이 동산이 무리로 간다. 동산수상행이 되는 거죠. 동산수상행. 동산이 수상행이다. 무리로 간다. 이렇게 답했단 말이야. 동산수상행? 모든 부처가 나오는 것이 동산이란 얘기야?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서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신 분 중에 이거 아는 사람 있어 없어? 뭐 떠드는 얘기들이 많아요. 스님들은 뭐야 하도 가는 저 조아라는 저놈의 자식은 맨날 앉아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하는데 사실은 화두라고 하는 건 해석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는 체를 또 이제 하는 거야. 그 스님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스님들은 수수께끼를 못 풀어서 그런 거고 저는 수수께끼를 푼 사람이니까 저는 알죠.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다 안다 이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 다. 근데 대부분의 그 스님들은 아는 스님들이 거의 없다.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운문조사에 관한 거예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부처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이 부처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간시거리다 라는 똥막대기다 라고 하는데 똥막대기. 이 똥막대기라는 뜻은 뭐냐면은 부처는 똥막대기다 일 때 똥막대기가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스님들이 이제는 중국의 그 중들은 뭐 우리도 옛날에 그랬는지 몰라도 예전에 똥을 싸고 나서 여러분들이 똥을 어떻게 닦았어요? 예전에 우리 그 선조들께서는 똥을 어떻게 닦았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풍습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요때는 그 중국에서는 스님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할 거 아니에요? 절에서 생활을 하는데 뒷간에 가서 똥을 싸가지고 똥을 쌌는데 똥을 닦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뭐 낙엽으로 닦았겠어? 아니면 그 귀한 종이를 가지고 닦았겠어? 아니면 물을 가지고 가서 물로 했겠어? 그건 잘 모르는데 여기는 똥막대기를 썼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똥막대기라는 걸 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똥막대기가 주걱처럼 생겨가지고 그거를 똥을 싸고 나서 그 주걱을 여러분들 똥 싼 사람이 자기 똥구멍에 넣어가지고 똥을 긁어낸다는 거지. 무슨 말씀이죠? 똥을 긁어내고 그걸 이제 가지가 물에다가 이렇게 씻혀가지고 변속관에다가
걸어놓는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똥 싸고 그걸 긁어내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똥막대기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똥막대기라는 거는 이 똥막대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똥막대기다. 이런 똥막대기다. 그러니까 부처가 무엇인가요? 물으니까 똥막대기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이거를 지금 이제는 수수께끼잖아. 수수께끼야. 수수께끼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미로 수수께끼인데 수수께끼 답을 알겠어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있으면 댓글로 한번 달아보셔들 다. 또 있어요. 동산이라는 스님이 있어. 동산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동종 이때 조동종의 그 동산인지 모르겠지만 동산 스님인데 두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요 동산이 어떤 사람이 이제 누가 어떤 동산인지 모르겠지만 이 동산이 내게 어떤 이것도 이 양반도 이제 조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 여기는 물었어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마상근이다. 마세근이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해석을 해드렸었어. 마상근하고 똥박대기도 예전에 해석을 해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는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이 있냐 이거야. 제에게는 댓글로 달아보시라 이거야. 여기 자신 있는 우리 한국의 그 나름대로 스님들 자신 있는 스님들은 이게 뭔 이치인지 한번은 댓글 한번 달아보셔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좀 간단 명료하게 좀 무슨 이치인지 답을 달 수 있는 사람 달아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조한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서강의 서쪽에 있는 강의 물을 다 마시면 그때를 기다려 말해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은 그때 말한다. 그때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준다. 자, 더불어 짝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 짝하지 않는다. 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짝이 없다는 뜻은 무슨 의미야 그게? 근데 서강의 물을 왜 다 마시면은 그때 짝이 얘기 안 해줘도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서강의 물을 왜 다 마시라고 하는 거야? 그 서강은 어느 서강을 얘기하는 거냐? 어느 서강? 서쪽에 있는 강인데 왜 서쪽에 있는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 자, 여러분들 댓글 한번 달아보시라 이게. 여기에 댓글 자신 있는 사람은 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이제 자부하건데, 저하고 그 문답을 나눌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문답 나눌 자격이 없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자신하건데, 이걸 갖다가 그 댓글을, 이 이치를, 이 수수께끼를 풀어가지고, 알려줄 수 있는 당대 스님이 몇이나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그런데 자, 제가 잘난 척 했어요. 지금 잘난 척을 했어요. 그렇죠? 임마 내가 다 알아. 내가 이거 수수께끼 다 알아. 내가 다 풀었어. 수수께끼 다 풀었잖아. 근데 아직 설명을 안 해줬죠. 다음 강의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수수께끼를 다 풀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자, 그러면은 제가 수수께끼를 다 풀었다. 한데 뭐가 문제예요? 당신이 지금 얘기하지 않았냐고. 이 화두를 드는 이유는 정집중에서 의식의 에너지를 쌓기 위해서 미로를 돌아다니게 만든 거라며. 그런데 당신은 지금 수수께끼를 풀어버렸으면은
당신은 그 미로를 돌아다니면서 의식 에너지를 쌓음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도는 영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얘기죠.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조화 선생, 당신이 떠드는 거는 지도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지도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자리에서 요즘에는 뭐예요? 네이버 맵에 대중교통 이용을 한다 치면은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부산에 뭐 어디 장소까지 가는 게 쫙 나오잖아요. 몇 번 버스 타고 가가지고 뭐 저기 뭐야 KTX인지 뭐야 SDX인지 뭐 타고 뭐 가가지고 또 이제는 뭐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든지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버스를 타고 뭐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그 걸어서는 뭐 어리 부분은 걸어서 가고, 그러면 요 경로를 이용하면은 2시간 걸리고 요 경로를 이용하면은 뭐 한 5시간 걸리고 이렇게 딱 나오잖아. 이게 지도에도 요즘에 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야? 실제로 가보지 않은데 제가 가보지 않은 거잖아. 근데 저는 가보지 않아도 안다는 얘기죠. 저는 가보지 않아도 나는 지도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근데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토를 아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야죠. 가야지 그 영토. 그러니까 지도도 알아야 되지만은 지도를 모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지도를 모르면은 헤매게 돼 있죠. 지도를 모르면 헤매게 돼 있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되게 다 뭐냐면 지도를 몰라서, 그러니까 수수께끼 미로, 이걸 미궁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뭐 영화를 보면 메이즈 러너라고 하는 게 메이즈.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우리가 크레타 섬의 크레타 미궁이라고 있죠. 크레타 미궁. 그리고 메이즈 러너. 그러니까 메이즈라는 뜻이 미궁이란 뜻이. 그러니까 미궁 속 달려가기. 그러니까 미궁에서 탈출해야 돼. 그러니까 메이즈 러너야. 우리는 메이즈 러너인데 이 메이즈 러너들이 달려가는데 그 미로를 이제 짝짝짝짝 찾아가지고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여태껏 인류가 다 뭐야? 미궁 속에서 다 죽었다 그 얘기야. 여태 인류는 미궁에서 다 죽었다. 그러니까 미궁에서 출구를 찾다가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선미후득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주역에 보면은 먼저 그 미로를 헤매두고 훗날 주인이 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공개, 중지 공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미로를 헤매. 그리고 미로를 나와야지 주인이 될 수 있어. 그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화두간에서는 미로 통과하는 거나 같아. 수수께끼를 통과를 해보는 거야. 뭐예요? 사고 실험하는 거야. 사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수수께끼가 가설된 그거를 수수께끼로 가설된 미로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통과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통과할 수 있고 어떤 이치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해서 요렇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가보고 실제로 가보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가보고 하는 거를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사고 실험하는데, 그래 뭐 아인슈타인이 사고 실험을 되게 하잖아요. 사고 실험. 옛날에는 무식하게 그냥 무조건 들어갔어. 그러다 헤매서 이제 주쳐 죽는 거지 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사고 실험. 머리들이 좋아지니까 뭐예요? 의식이 이제는 발전이, 지혜가 발전하면 뭐다? 지혜가 발전하면은 그 지혜를 통해서 사고 실험할 수도 실험 가능. 그러니까 사고 실험이 가능하니까 어떤 요 미궁이 요렇게 돼 있을 거다. 요번에 요렇게 요쪽 방향으로 달려갔는데 요 앞에 요런 미로가 있더라. 요 방향으로 가니까 어떤 괴물이 탁 튀어나오고
저쪽 가니까 요 괴물이 탁 튀어나오니까 대강 계산해 보니까 이 괴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의 그 사고 실험을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게 미로를 가설하고 이렇게 의식을 계속 집중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화두를 가지고 계속 하는 이 이유는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식 에너지 축적이 첫 번째 요소고 그 다음에 의식 에너지가 축적돼야지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힘이 있어야지 그 문을 열 수가 있다. 그래서 의식 에너지는 문을 열기 위함이고 문을 여는 그것이 이게 의식 에너지 축적하면서 미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인생 자체가 미로야. 인생이 미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미로야. 그러니까 미로를 통과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미로 통과하는 건데 미로 통과라는 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로 통과 과정으로 지혜 증득을 하는 겁니다. 지혜 증득. 이 머리를 계속 이제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인류가.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막 부과가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근데 이게 지금 모든 게 뭐에 다 달려 있는가? 의식 집중에 다 달려 있는 게 집중.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무슨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뭐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그냥 아둥바둥거리고 이런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예요? 풀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풀기 위한 거. 풀기 위한 지혜를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의 본래성을 만나기 위함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우리 자신의 본래성을 만나게 하면 오랜 헤어짐 후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오랜 헤어짐 후에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헤어졌어. 나와 내가 헤어졌어. 근데 본래 나와 현실의 나가 헤어졌어. 그래 현실에 나는 오랜 세월 동안에 미로를 헤매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다가 만났어. 그래 오랜 헤어짐, 깨우침은 오랜 헤어짐 후의 만남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깨우침은 오랜 헤어짐 후의 만남. 그래 오랜 헤어짐 속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윤회 전생하면서 그냥 개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미로 통과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지혜도 발전시키고 계속 이렇게 인생 자체가 다 뭐야?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인생 자체가 이 지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개고생을 시키는 거야? 왜 개고생을 왜 하겠어?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괴로운 삶들을 살겠어?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우주를 감당할 만한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개고생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 우주가 개설해 놓은 하나의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부의 장이요 학습의 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고생을 시켜서 힘을 키우기 위한 장이다. 하나의 시설들이다. 그렇게 이 미로 통과도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뭐예요? 저 같은 사람은 어느 정도 통과를 했으니까 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를 어느 정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수수께끼 미궁을 어느 정도는 풀어줄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풀어줄 수 있어. 하지만 다 풀어주진 못해.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수수께끼로 풀어준다고 해서 그 다음 단계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을 따라가지고 수수께끼를 풀어갔는데 이 조아라는 놈이 개같은 놈이 여기 잘못 알아가지고 여기서 사실은 다 엉켜버렸어. 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건 내가 장담을 못해.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나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어떤 그런 거로 봐서는 대강 내가 하는 얘기가 맞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를 알려주는 게 미궁을 통과하는 방법. 완전히 다 통과는 안 했지만은 내가 실제로 통과는 완전히 다 하지는 않았지만은 대강 여태까지 내가 통과해 본 결과 이게 사고 실험을 지금 계속 해본 결과 지도가 대강 이 미궁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대강 우리가 이미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그 얘기들을 이렇게 보거나 나보다 약간 여기 이 조사들 중에서도 나보다 다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금방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저는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해오라고 하는데, 해오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해석해서 아는 사람, 깨달아 아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고, 개고생하면서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건 방법이 없잖아. 단지 너무 고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이제는 너무들 힘들고 고생들을 하니까 이제 지도라 완벽한 지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지도, 미로 지도, 이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는 거리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래서 저는 이치적으로는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지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영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체험을 해서 가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도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 지도가 다 100%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 제 지도를 참고로 삼아서, 레퍼런스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지도를 만들면은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 지도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영토를 하나하나 이제는 알아가는 거죠. 미로의 구조를 알아가지고 인류 전체가 이 미로 탈출, 감옥 탈출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들이 모여가지고 감옥 탈출을 하면 된다. 서로가 지혜를 공유를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의식의 에너지가 계속 축적되면서 지혜가 늘어나면서 문을 열기 위한 것이 계속 지금도 계속 축적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는 사는 게 너무들 힘들지만은 또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지 이제 고생 끝에 낙이라고 좋은 시절을 또 만나게 되는 거니까, 힘들더라도 미로 통과를 계속 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로다, 수수께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마음이 그나마 좀 편하게 하나의 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놀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미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의 본성이, 여러분의 본래성인, 우리 본래성은 모두가 다 같은 본래성인데, 본래성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본래성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미로니까 기쁘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감당을 해보도록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여태까지 이거 하나도 푼 게 없네요. 자, 다음 시간에 그럼 풀어야 되는데, 자, 이 푸는 거를 뭘로 푼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화두 가나선도 문으로 나갈 수 있는 화두를 구성을 하는, 그러니까 이 화두가 구성이 되는 것도 우주의 이치나 원리에 입각해서 이것을 나갈 수 있게끔 화두가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우주의 법칙을 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역학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역학모드. 이 역학모드를 통해 가지고 이 우주의 이치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이치를 알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혜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이치를 알게끔
지혜를 증진할 수 있게끔 화두 가나선이 설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야?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우주의 이치는 이제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거를 통해 가지고 되는 거니까 우주의 이치를 가지고 이제 역학적 원리를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는 그 풀어서 뭐 나머지 그 80강까지 계속 그 되도록 할 수 있는 만큼 다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